안녕하세요, 이승계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의 하늘입니다. 현재 비도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벼 수확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의 수확 시기도 중요하고, 또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는 풋거름 작물을 파종을 해야만 될 시기입니다. 춘천남도 농업기술원 윤효옥 박사님을 모시고 친환경 재배에서 벼 수확 시기 및 풋거름 작물을 파종하는 방법과 꼭 실천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참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네. 어떤 품종이죠? 충남에서 육성한 대방벼라고 합니다. 예, 수확을 언제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수 예. 55일 만에 지금 예. 수확을 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재배하는 품종의 80% 이상은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벼는 출수하고 나서 55일 내지 60일대 수확을 하지만 친환경 재배 쪽에서는 5일 정도 앞당겨서 수확을 해야 미질도 좋고 완전미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풋거름 작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충남 지역에서는 어떤 작물을 파종하시나요? 호밀, 귀리, 헤어리 배치, 수단그라스 등이 있고요. 네. 충남에서는 호밀을 보통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호밀을 특별히 재배를 하나요? 충남 이북 지역에서는 헤어리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가 가능하지만 예. 보통 10월 상순까지는 파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자운형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평균 온도 월 평균 기온이 영하 5도씨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재배가 가능하기 예, 때문에 예. 경남 지역에서나 전남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금일은 임모종 파종을 네, 임모종 파종이죠. 하려고 하고 어떤 있습니다. 작물을 파종하나요? 헤어리 배치입니다. 헤어리 배치를. 풋거름 작물의 파종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음. 직접 파종을 하는 임모종 방법이 있고요. 예. 벼를 수확한 이후에 산파를 하는 두 가지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요 풋거름 작물의 파종 시기는 언제가 적기일까요? 헤어리 배치와 호밀은 보통 9월에서 10월이 적기로, 자운형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이 적기인 것으로 네, 9월 알고 상순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기로 되어 있고요. 네. 예.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10월 상순까지 되어 있는데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10월 중순까지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그거는 예. 좀 다소 차이가 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호밀 같은 경우에는 한 16에서 18kg 정도를 파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국 지역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운형 종자 같은 경우에는 활력 쪽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자운형 종자 같은 경우에는 활력을 유지하고 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보통 저온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온 저장을 한 이후에 휴면 타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휴면 타파는 어떻게 하나요? 파종하기 직전에 70도씨에서 4 내지 5일 예. 아니면 80도씨에서 2 내지 3일을 활력을 타파하는 그런 아. 온도로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운형 종자의 활력을 유지하는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보통 2년 3개월로 보고되고 2년 있습니다. 3개월. 일단은 2년이 넘으면 종자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 반드시 파종하기 전에 휴면 타파를 해야지만 임모에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녹비 작물을 파종 못했을 때 네.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헤어리 배치 종자를 파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3월에 보통 파종을 하고요. 예. 경칩에서 춘분까지 그 음. 사이에 파종을 하면 되고 파종량은 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 4kg 정도 하면 됩니다. 아, 밭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죠? 논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나요? 하지만 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양을 하기 2, 3주 전까지는 재배가 끝나야 되는데 생초량이 적기 때문에 아, 논에서 파종하는 것은 가을에 추천하는 편입니다. 녹비 작물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적정량보다 많았거나 적었을 경우 대처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생초량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유박 비료를 더 시용을 해야 됩니다. 예. 600kg의 생초량이 생산이 되었다 하면 유박 비료를 10아르당 160에서 아. 210kg 정도 시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배가 되고요. 예. 그리고 900kg 정도 생초량이 됐다 그러면은 110kg에서 160kg 정도를 유박 비료를 시용을 하면 됩니다. 1200kg 정도 생초량이 나왔을 때는 60에서 110kg 정도 유박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아, 만약에 이제 생산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미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2000kg 이상이 넘어가는 양은 다른 논에 옮겨서 시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풋거름 작물의 작목별 적정 투입량은 얼마인가요? 예, 풋거름 작물별로 적정 투입량이 질소지 비료의 함량이 시용량은 다소 다르지만 보통은 2000kg에서 3000kg 정도 시바르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헤어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 1500kg에서 2000kg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토양에 환원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이양적기에 2, 3주 전에 생초량이 최대로 증가했을 때 그럼 로타리를 쳐주어서 토양에 환원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에 갈아엎어줘야 부숙이 돼가지고서 벼를 심어도 가스 발생이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는 지켜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로타리 치고 정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숙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유기 재배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관행 재배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토양 내 유효인산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효인산 적정량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셔서 비료 사용 처방대로 시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센터 기술원 쪽에서는 내 논에 토양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풋거름 작물을 재배할 적에는 내 논의 상태에 맞는 시비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양을 살리고 과학적인 영농을 좀 실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풋거름 작물의 파종 및 꼭 실천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파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파종 시기를 지키지 않아 버리면 월동의 문제점과 생육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생초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논의 배수로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녹비작물도 재배 환경을 적절히 잘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재배를 할 적에는 반드시 내 논의 비료 성분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시군센터나 기술원 쪽에 의뢰를 해서 시비 처방을 받고 재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풋거름 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유지시켜주고 유기물을 공급시켜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윤영옥 박사님을 모시고 풋거름 작물의 파종 및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